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의 유재원 변호사입니다. 지난 8년간 노동 문제 그리고 어떤 여러 민사, 형사 사건 위주로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서로 문답할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실제 판례도 굉장히 많고, 홈플러스 경품 사건, 그리고 옥션의 유출 사건, 기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실제로 10만 명, 5만 명 이런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민사상 불법행위 내지는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고, 손해배상액은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됐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액 정도라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총 금액은 억 단위, 수십억 단위가 됐는데, 또 워낙 그 소송 인수가 많다 보니 실제로 배상 가는 금액은 굉장히 좀 작았다. 이게 기억으로는 몇십만 원 내외, 피해가 큰 분들이 그 몇백만 원 내외 이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누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 누가 더 적은 피해를 입었다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피해 액수에 대해서 원고 측이 다 증명하기 어렵다 보니까 법원에서 여러 차례 화해 공고 결정, 이 정도로 좀 보상해서 끝내자라고, 이 정도로 배상해서 끝내자, 이런 어떤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법률적인 예방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법률이 예방이나 어떤 누군가의 어떤 뭐를 보장해주는 그런 면에서는 좀 약하거든요. 물론 프로그램적 입법, 예방적 입법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사건 사고가 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는데, 그리고 또 원인자를 찾아서 제재, 퍼니쉬를 가하는데, 그런 데에 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예방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직도 기술적인, 그리고 테크닉적인, 내지는 어떤 그것을 관리하는 그 개인정보의 주체라든가 관리 주체의 어떤 권한을 그냥 일임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절차를 두고 있을 뿐이지, 내가 만약에 법률적으로 예방한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어폐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이런 민법의 민사상 이론을 따져보면 위험의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해요, A, B 간에. 그럼 물건을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관리를 못해서 물건이 썩거나 깨지거나 다치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매수인이 잘못이죠, 그죠? 그런데 물건을 전달하는 과정에, 물건이 전달되고 또 이용하는 과정에, 내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상에 이런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공자의 책임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그런 법리를 이용해서 결국은 물건 자체의 손해나 위험에 대해서는 수령한 사람의 책임, 채권자가 부담을 하지만, 그 손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손해를 요구하거나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그걸 담보 책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식대로 손해를 보전받는 방식을 열어두고 있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SK가 어떤 것을 이제 해줄 수 있느냐, 지금 와서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출의 가능성이 이미 농후하고 유출된 사례까지도 보일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계약의 해지, 향후에 재발하는 것을 나는 피하고 싶다, 해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약관의 규정 내지는 일반 민사상의 법리에 따라서 결국은 해지를 해줘야 되고, 그에 대한 어떤 여러 절차상의 비용, 손해배상 이런 것들도 SKT에서 좀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고 이제 그때 굉장히 커졌던 우리나라 이제 ADSL이 광랜이 보급됐던 한 20년 전, 그때쯤에는 어느 사이트마다 그런 이름이나 남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아이디를 창출하는 이런 행위도 굉장히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어떤 실명 확인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서 그 타인의 어떤 그런 주민번호나 이름을 쓰는 경우 있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제 요즘에는 그 개인정보 수집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으세요, 고객님 이러면서 하는 경우도 거기에서 그냥 써먹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하나의 무슨 명단이라 해가지고 잘못 전달돼서 공론에 다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상한 전화를 받는 여성분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사례가 퍼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손해를 다 이제 측정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우리는 워낙 유형도 다양하고 침해의 그
어떤 그런 사례도 좀 이제 범위도 많고 또 정도도 또 다양하고 또 그 사람이 느끼는 위자료의 어떤 기준도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개인정보가 이제 결국은 적절하게 보관되지 않고 유출되면서 악용되면서 내 명성이 이제 침해가 되는 거죠. 침해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건 문제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A, B 간 내지는 개개인과 갑을 간의 어떤 법률 문제를 이건 해결할 수는 없고 국가개인정보보호위 같은 곳이 하나의 권력기관 내지는 어떤 사감기관, 감시기관으로 이제 올라와서 경찰이 지금 사이버상에서 뭐 그런 유출 사례를 찾고 뭐 범죄 유출됐는지 뭐 이렇게 활용되는 거를 아예 이쪽에서 행정적 제재나 기타 어떤 통신적 제재로 이제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선거 같은 것들도 행사도 있고 앞두고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관심도 많잖아요. 근데 어떤 우리나라 그 최대의 어떤 통신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법제도가 아직 조금 뭐 따라잡지 못하는 면이 있고 그에 반해서 그 국민들의 불안의식은 좀 많이 증폭돼 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신다면 직접 나서는 것 외에도 어떤 집단소송 제도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곳에 한번 의뢰를 해서 뭐 나와 관련한 어떤 것들이 유출이 돼서 이런 피해가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갤럭시 탭 S10 플러스를 소개합니다. 요즘 많은 직장인 학생들이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계시죠. 하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무거워 휴대성이 굉장히 불편하셨죠. 반면 갤럭시 탭 S10 플러스는 12.4인치의 대형 화면과 571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까지 좋습니다.